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선도문화학과 민성욱 교수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말갈 박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갈 박사의 말갈 이야기, 그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갈 문화와 한국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그 말갈 연구와 관련해서는 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뤄왔다면, 오늘 시간은 말갈 문화, 즉 문화적인 관점에서 말갈 문화와 한국 문화와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의 흔적이 바로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그 나라의 어떤 사회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역사도 문화도 함께 이해를 해야만 정확한 이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의 내용은 작년입니다. 제가 학술회의장에서 말갈 문화의 기원과 특성에 관한 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어리자 정신문화를 우리는 선도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문화학과를 이렇게 맡게 됐고요. 선도문화학과에서는 제대로 된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발표 내용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머리말에 대해서는 이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말갈 문화에 대한 연구가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연구 동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말갈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갈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말갈 문화의 기원과 특성, 그 말갈 문화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말갈 문화가 어떤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이것이 그 특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문화, 즉 한국 문화와의 어떤 관계성일 겁니다. 만약 그 관계가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 이제 매주말에서는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갈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문제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및 발해 시대를 거치면서 말갈에는 고유한 문화가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발해 역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지배 계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피지배 계층은 말갈족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이 고구려와 발해 시대를 거치면서 기층민들이 말갈족이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려진 것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발해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고구려는 당군조선과 부여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갈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혹은 발해에 흡수되면서 없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답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문화도 발해 문화도 아닌 고유한 말갈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갈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갈 문화에 대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말갈과 관련해서는 주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또 우리 한국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를 우리 말갈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말갈사는 분명
한국사와 연관이 있다 하는 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발해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말갈족을 어떻게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까? 예, 바로 이민족 오랑캐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오라, 너희들 한국인들이 말갈족을 너희 민족과 다른 이민족 오랑캐로 보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발해를 누가 건국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도 지배 계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피지배 계층은 말갈족이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지배 계층이 바로 기층민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수의 기층민이 말갈족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한국사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인들은 발해사를 어떻게 보냐면은 말갈족이라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발해사가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말갈족이 세운 만약에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해사는 어떤 역사를 정통성을 계승했습니까? 그렇죠.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해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고구려사도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다물이라고 해서 당군조선의 역사와 문화와 영토까지 다 물려받았죠. 그러면 고구려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 앞단계였던 부여사나 당군조선의 역사도 중국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에 말하는 동북공정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말갈족은 연구해보니까 한민족의 일원이었다. 예. 어느 우리가 역사적인 단계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특정 지점에서 갈려져 나왔던 그런 우리 민족의 관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일원이었던 말갈족이 세운, 그리고 그 지배계층은 고구려 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한국사다라고 저는 주장했고, 저희 학위 논문에서 그냥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제가 그 학위 논문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말갈사 연구는 바로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리고 우리 발해사가 한국사이듯이 고구려사도 부여사도 당군조선의 역사도 당연히 한국사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말갈 문화, 당연히 역사가 있다면 문화가 있기 마련이죠. 역사의 흔적이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갈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입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이 말갈 문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좀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학계의 연구 경향이 이런 발해 문화가 고구려 계통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 문화가 고구려 계통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갈 문화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학계에서는 발해사를 온전하게 한국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입장에 맞서서 발해의 말갈 문화를 부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갈 집단 중 대표적인 남부지역 말갈인 송말말갈, 송말수에서 우리가 건국했다고 해서 우리 송말말갈이라고 하죠. 송말수는 오늘날 그 송화강의 한 지류입니다. 송말말갈의 문화와 백산말갈, 백산은 오늘날 백두산을 말하죠. 백산말갈의 문화, 그리고 북부지역의 흑수말갈, 흑수말갈은 흑수라고 해서 오늘날 그 흑룡강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그 대표적인 말갈, 송말말갈, 백산말갈, 흑수말갈의 문화 등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그들 문화의 어떤 기원과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결과로 해서 이 말갈 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한국 고대 문화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동시대의 한국 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후대의 또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갈사가 그동안 우리 한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연구 동향이 어떠한가? 앞서 말갈 문화 선형 연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로 말갈 문화 연구를 어디서 많이 했냐면 러시아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현재 영토의 연해두 지역과
그리고 그 흑룡강, 러시아에서는 흑룡강을 아무르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무르강 유업과 그리고 연해도 지역 다 러시아 영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말갈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말갈 문화 연구도 러시아가 대표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영토 내에 말갈 유적을 발굴 조사하는 등 가장 먼저 이 말갈 문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콜라드 니코프인데요. 그는 1950년 중반부터 말갈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갈 문화의 특성을 우수리강, 아무르강, 흑룡강이죠. 그리고 연해주에 살고 있으면서 쌀, 조, 수수 등의 농경과 목축에 종사했고 가축으로서는 말과 돼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규정한 말갈 문화로서는 1955년 연해주의 오시노프카 주거 유적과 아무르강은 러시아어로 큰 강을 말합니다. 중류 유태인 자치주의 나이펠드 무덤 유적에서 40여 개의 토강묘를 발굴하게 됩니다. 토강묘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흙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매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961년에는 역시 아무르강 중류에 위치한 미하일로프카 성지를 발굴함으로써 대체적인 말갈 문화상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또 그 다음에 말갈 문화 연구를 한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죠. 흑룡강성 주변에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연구를 한 겁니다. 중국이 말갈 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문화혁명 이후 흑룡강 각지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중국 내 말갈 문화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입니다. 흑룡강성, 즉 해룡장성 허강시 수입인연 동인유적입니다. 이 동인유적을 지표유적으로서 대표적인 유적이죠. 해서 중국 내에서는 이러한 문화 유형을 흑수 말갈의 유전, 그러니까 유지, 유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동인 문화로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연구부터 흑룡강성 및 길림성 각 지역의 유적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고요. 그 결과 자료의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말갈의 그 편년이나 토기 형식 분류 같이 그 척도가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질적인 차원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만주 지역 예전에 이제 잘 알다시피 만주국이라는 계례국을 세웠죠.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토착민 바로 만주족의 그 조상이 말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갈을 연구하게 됐고 말갈 문화를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홋카이도가 지금 연해주와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갈인들이 홋카이도를 넘어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또 말갈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도 말갈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쿠치 도시쿠라와 우스키 이사오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들은 발해 및 말갈 문화가 사할린과 홋카이도의 그 오츠케죠. 네, 그 러시아 연해주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해협이 이제 오츠케인데요. 이 오츠케의 어떤 문화, 이런 문화를 이 말갈 문화가 영향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 연구 중심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말갈 문화라는 용어보다는 중국의 동인 문화라는 용어를 이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기쿠치 도시코는 러시아, 중국의 발해 고고학 성과에 입각해서 중국에서 동인 문화라고 부르는 이 문화 복합이 러시아에서 말갈 문화라고 부른 것과 완전히 일치함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바로 흑수 말갈의 문화의 복합성, 그러니까 특성이죠. 이 말갈 문화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복합이 있다.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들 문화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토택민의 문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가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그 섬나라죠. 일본의 홋카이도 그리고 오츠케 이쪽에 있는 문화도 같이 복합된 그런 문화가 바로 말갈의 문화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의 말갈 문화 연구의 현재 현주소입니다. 말갈 문화 연구는 2000년대 이 후반부터 또 뒤늦게 시작했죠. 북방 지역의 말갈 문화에 대한 고고학계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강민욱은 말갈 문화의 시기를 5, 6세기로 보는데 반해서 토기 형식으로 보았을 때는 그 전신을 여겨지는 폴체 문화. 폴체 문화는 그 아무르강 이용에 있는 문화를 우리가 폴체 문화라고 합니다. 대체로 2세기에 끝나기에 2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시기를 말갈 문화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 말갈 문화는 폴체 문화는 우리가 음루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 용어로는요. 그 기반을 두고 선비 문화, 이게 이제 부여 문화죠. 선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5세기 때 반농 반목, 이것도 부여의 문화 형태죠. 생계 경제를 갖는 문화로 형성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령기는 발해 전기에는 고구려 문화와 맑은 문화가 대등하게 병존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히 고구려가 우세했겠죠. 고구려의 요소가 부각된 동시에 당의 요소가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즉 역시 말갈 문화는 복합 문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영우 이분은 7세기 나이펠트 그룹과 8세기 트로이츠코의 그룹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갈 문화의 여러 그 유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누리는 말갈 문화를 발해 문화 일부로 인식하면서 발해 토기 연구를 하면서 말갈 토기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신발령 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이 깊은 이런 그 항아리 같은 이런 토기를 말갈 토기의 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국내 말갈 문화 연구인데요. 좀 흐릿하게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종수는 송말 말갈의 문화적 특징과 형성 과정을 고찰하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말갈 문화와는 차이가 있는 곤토령 문화와 복림 문화를 기반으로 부여와 고구려 문화 요소를 수용한 형태의 새로운 문화 유형임을 확인하였고요. 또 양시현이라는 분은 말갈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시공간적인 양상을 검토한 결과 말갈 문화는 일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각기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 및 발전해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무르강, 즉 흑룡강 중류 유역에서 비롯된 나이펠드 유형의 흑수말갈, 그리고 북류 송화강 유역에서 비롯된 송말말갈. 북류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을 말합니다. 이 송화강은 두만강에서 흘러내려와서, 그러니까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북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화강이 이제 아무르강의 지류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송화강 유역에서 비롯된 송말말갈, 그리고 발해 건국 후에 발해 지배 체제 하에 말갈 집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8세기경에는 아무르강 중류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트로이츠코의 유형의 송말말갈계 집단이 있다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갈 문화 연구의 문제점은 뭐냐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갈 연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말갈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도 있었지만 기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영토 내의 자료 위주로 연구를 했다는 점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말갈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 그리고 아무르강 일대를 다 주 활동모적으로 삼았습니다. 상당히 강구면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는데, 특정한 어떤 그런 그 지역의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말갈 문화다, 이건 말갈의 역사다라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고요. 자, 이것은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윤영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한국 열국사 연구에 나온 지도입니다. 삼국사기와 중국사수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숙신기의 말갈의 이동 및 위치입니다. 자, 숙신은 오늘날 요소 지역에서 이제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 한족들의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들이 동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한 집단은 지금의 흑룡강성, 즉 아무르강 유역이나 흑룡강 유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지금의 그 연해주 지역, 음류가 있는 지역이 연해주 지역입니다. 이쪽으로도 이동을 하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지금의 만두 지역, 길림성 지역이죠. 이쪽으로 이동하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숙신, 음루, 물길, 말갈, 그리고 여진, 이렇게 뭐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통이. 근데 그게 이론적, 중국이 말하는 이론적 계통도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말하는 이론적 계통은 아니고요. 이렇게 숙신에서 또 바로 말갈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신을 원료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각 지역에서는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역사가 새롭게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갈의 분포 지역이 상당히 오늘 요소 지역부터 해서 오늘날 요동을 거쳐서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강 유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